어? 체교. 야, 이 지금 말하면 어떡해? 아니야. 자, 페이지 110쪽에 자, 오늘은 우리 언어의 본질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본질의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언어가 지니는 특성인 언어의 본질에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 있다 했는데 본질이란 말은 근본 본자의 바탕질,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 책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배운 사람? 이거 딱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인데 아직 안 배웠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자의성부터 한번 볼게. 자,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건 자, 언어는 우리가 언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일단 언어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무엇과 무엇.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말, 소리. 그죠? 소리를 내고 있고 말 소리만 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아니야. 반드시 언어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성립할 때 우린 그것을 언어라고 불러.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언어의 의미와 방금 얘기한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맺어졌다라는 게 자의성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볼까? 자, 우리 요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르지? 손이라고 불러. 근데 미국에서 영어에서 어떻게 부르지? 영어는 핸드라고 부르고 우리 책에 중국어는 손을 서우라고 부른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걸 지금 우리는 의미라고 부르고 자, 이 의미가 반드시 손이라는 말소리로 불려져야 한다면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둘 다 핸드나 서우가 아니라 손으로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이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다라는 건 이때 필이 반드시 위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손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미가 딱 정해져 있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무조건 손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어떻게? 단순히 그냥 우연적으로 맺어진 것 뿐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지칭하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즉 우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저렇게 생긴 건 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고 마침 저렇게 생긴 걸 영어에서는 핸드, 중국어로는 서우라고 부르기로 그냥 우연히 정해진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의성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는 언어의 사회성인데 자, 언어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사회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서는 손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뭐 손가락 걸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걸 모두 손이라고 부르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죠. 만약에 개인이 마음대로 이걸 신발이라고 바꾼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저 뭐 신발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자, 세 번째는 언어의 역사성인데 자, 우리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바뀌듯이 언어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흐르면서 쓰이던 말이 첫 번째 쓰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거나 1번 2번 없던 말이 생기거나 3번 음이나 말소리가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게 언어의 역사성이야. 자, 옆에 예시를 한번 볼까? 자, 즈문하고 오는 예전에 숫자를 나타내던 말이었어요. 즉, 천은 즈문이라고 부르고 백을 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멸되었다라고 없어진 거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과 즈문이 경쟁을 하다가 천이 이긴 거야. 자, 두 번째는 누리꾼이나 블로그 같은 건 우리가 새로운 말이 등장해서 이런 말 쓰인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새로 생겨난 말이 되겠죠. 생성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얘들아 지금 어리다 무슨 뜻이지? 나이가 적다잖아. 근데 이 어리다는 원래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의미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변화라고 부르는데, 자, 변화는 우리 방금 봤듯이 의미가 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리가 변한 경우도 있어. 그거 한번 써볼까? 소리가 변한 경우는, 자, 나무가 뭘까 지금의? 지금의 나무야. 똑같은 이제 대상을 지칭하지만 나무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 불휘란 단어 지금의 뭘까? 불휘. 불꽃. 비슷했지만 틀렸어요. 불휘 깊은 나무 이런 그 드라마 제목도 있었는데. 그럼 불휘랑 나무가 둘 다 옛날 소리잖아. 불휘가 뭘까? 나무의 불휘가 깊대. 뿌리야. 불휘는 지금의 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소리가 변한 대상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언어의 창조성. 자, 창조라는 건 말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단어를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꽃과 아름답다라는 단어 두 개로 꽃이 매우 아름답다, 빨간 꽃이 아름답다, 마당에 핀 빨간 꽃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문장, 그리고 심지어 더 만들어낼 수도 있죠. 무한대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창조성과 같이 해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동물의 언어야. 동물의 언어는 물론 동물도 자기네들끼리 뭔가 의사소통은 하겠지. 그런데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성은 동물의 언어와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동물도 말은 하지만 의사소통은 하지만 서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자, 한국어로는 나무, 영어로는 트리, 독일어로는 바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생긴 의미에 각각 지금 소리가 다른 거죠. 요 용어는. 그래서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얘가 자의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나 혼자 강아지라고 부른다면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죠. 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니까 사회성이고요. 세 번째,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지금은 나무라고 부르지만 옛날엔 나무였어요. 소리가 변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성. 네 번째로, 자, 나무란 단어 하나로 나무가 크다, 나무에 과일이 열렸다, 이런 무수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일단 1, 2번 한번 밑에 풀어볼게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자,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가 뭐가 아니라 필연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연적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자, 언어의 무엇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요거는 그렇지, 창조성. 2번에 1번. 자, 바다를 고구마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당연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 언어의 사회성. 다음 어여쁘다는 지금은 예쁘다죠. 예전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요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바뀌었네요. 언어의 그쵸, 역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111조 한번 풀어볼까요? 111, 112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다 볼게요. 그럼 자,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고르시오 했어요. 정답 몇 번이죠? 5번.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바꿔야 정답이야? 어떤 말이 생겨서 널리 쓰인대? 얘는 창조성? 창조성은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걸 만드는 거야. 얘는 역사성과 관련돼 있죠. 그 중에서도 생성. 그죠? 그 다음에 의미와 말소리는 우연히 맺어진 것이다. 얘는 자의성. 자, 새로운 문장을 무수히 많이 만든다. 이게 그치, 창조성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나 말소리가 변한다. 역사성. 정답 5번이고요. 자, 2번에 언어의 본질. 요거는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결국 이 얘기는 언어마다 각기 다른데 말소리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거지. 1번 자의성. 그 다음에 3번에 자, 객가의 포유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에서는 개, 영어에서는 도구. 방금 얘기했던 거네요. 자의성 고르면 되죠. 몇 번? 5번. 자, 4번에 자, 어떠한 무엇을 첫 번째 윙크 뭐 들어가면 돼?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자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뒤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왜냐?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 사회성. 정답 5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자, 지금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른대.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어긴 거야, 지금?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렇지. 사회성을 일단 어겼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답 쉽게 찾을 수 있죠. 몇 번? 5번이죠. 넘겨서 6번. 자,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을 산으로,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짠물이 개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바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한 사회에서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을 바다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사회적 약속이죠. 이거는 사회성. 2번. 7번에 자, 지금 원래 영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벼슬아치였어. 즉 의미가 바뀌었고요. 그다음 오늘날 강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예전에는 가람이라고 불렀다. 그럼 가람이 없어진 거니까 바꿔볼까? 얘는 변화가 되는 거고 얘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쓰이지 않게 되거나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역사성을 고르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답은 음이나 말소리가 변하기도 함. 역사성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역사성 적절한 예시 몇 번? 보고 싶죠? 1번이 되겠죠. 2번은 얘들아 뭐의 예시지? 이 두 단어를 바탕으로 무수하게 문장을 만들어. 창조성에 관한 예고요. 3번은 우연히. 얘는 그렇지. 자의성. 4번에 약속, 사회적. 사회성. 5번은 역시 자의성이죠. 네. 자, 9번. 엄마 우유 먹다란 단어를 가지고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우유 먹고 싶어요. 같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었대. 여기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 있죠. 자, 마지막 10번. 창조성을 보여주는 예. 적절한 거 고르시오. 자, 구름을 집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얘는 뭐랑 관련돼 있지? 사회성. 하늘이 높다라는 문장에 다른 단어를 결합해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창조성이네. 니은. 콩나물과 밥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콩나물밥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만들 수 있죠. 창조성이에요. 그 다음 다슬기과의 연체동물을 다슬기, 올갱이, 대사리 다 다르게 부르는 건 뭐예요? 자의성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자, 없으면 우리 113쪽 담화까지 이어서 볼게요. 자, 담화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담화의 개념을 보시면 자,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단위예요. 문장들이 모여. 자, 우리가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발화라고 하는데 발화가 모이면 담화가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는 발화, 그 발화가 모이면 담화가 돼요. 문장들이 모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담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말하는 이, 뭐 혹은 글쓰니, 혹은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도 부르죠. 화자.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듣는 사람은 청자라고 부르죠. 글이라면 읽는 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내용이라고 부르고요. 자, 중요한 건 좀 맥락이에요. 자, 맥락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맥락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1번 상황 맥락과 2번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자, 상황 맥락을 좀 자세히 더 보면 상황 맥락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또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지, 그리고 말하는 이는 어떤 의도랑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이야. 예를 들어서 음식이 어떻습니까? 라고 주인이 물어보면 손님은 맛있다라고 대답을 했대. 그랬을 때 이때 상황 맥락은 언제인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장소는 식당이고요. 그 다음 식당 주인과 손님이 맛있는지 확인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담화를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상황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자, 누군가가 A라고 해볼까? A가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 자, 그러면 누가 A라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B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옷가게 주인이야. 옷가게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옷가게 주인이면 안 되지. 참, 손님이어야지. 손님이라면 손님이 지금 주인한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서 옷을 다 입고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주인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옷이 좀 뭐 작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색깔이 더 어울리겠네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때 B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뭐 아니요. 아니면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괜찮아요 라는 질문에 누가 말을 했고 언제 어디서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청자의 대답도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상황 맥락이야. 그래서 상황 맥락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인데, 역사적, 사회적 상황 혹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사고 방식,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 이런 말 많이 해. 한국은 이제 겸손한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외국인 손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앞에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차린 게 없다라고 말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야. 그래서 옆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지. 분명히 차린 게 많은데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요것도 예시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몇 시니? 라는 요 질문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죠. 첫 번째, 예를 들어 친구와 등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 시니는 무슨 뜻이야? 같이 친구랑 가고 있어. 근데 친구가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봐. 앞으로 우리가 등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는 거야. 촉박하진 않냐?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을 꾸짖어. 그때 지금 몇 시니? 이거 무슨 의미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이 지금 몇 시니? 했는데 학생이 9시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올바른 상황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예가 되는 거야. 다음 세 번째는 엄마가 늦게까지 놀고 있는 딸한테 말을 해. 지금 몇 시니? 라는 건 이제 뭐하란 얘기야? 이제 알아서 이제 자라. 이런 얘기지. 그만 놀고. 그래서 똑같은 이런 문장이 언제 어디서 누가 말하냐? 즉 맥락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1, 2번 바로 풀어볼게요.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는 담화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내용을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 말하느니 화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제시된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답을 쓰시오 했는데, 자, 영희가 넘어진 상황에서 미희가 괜찮아 라고 물었대. 그럼 영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응, 다치지 않았어. 니은이죠. 그 다음 정수가 옷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는 건 나한테 어울리냐 물어보는 거니까 지수는 기억. 그래, 어울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외국인이 집에 온 한국인에게 물을 권해요. 근데 괜찮아요 라는 건 이제 약간 한번 사양하는 거죠. 그럴 때 외국인은 그럼 물이 아니라 주스라도 드릴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114, 115 풀어볼게요. 1번 자, 담화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거지. 몇 번 고르면 돼요?
그렇지. 같은 표현이면 당연히 맥락과 관계가 있죠.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듣느니. 그다음에 자,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마음껏 해보세요. 에서 알 수 있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알면 지금 시간과 장소가 알 수 없으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과 장소만 제공된다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죠. 2번은 맞아요. 틀린 거 몇 번일까? 5번이 그럼 왜 틀렸지 얘들아?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돼? 상황 맥락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 50분인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럼 이때 민준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지금 몇 시야가? 왜 이렇게 늦은 그렇지. 왜 늦게 왔냐는 질책이잖아. 근데 지금 준성이는 그 의미를 모르고 정말 시간을 말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것 몇 번? 5번 5번이죠. 자 위에 가와 나에서 괜찮으세요 의미로 적절한 것은 나 4번. 자 기억에 들어갈 환자의 대답 4번 네 4번. 자 7번은 담화가 이루어진 특정 사회나 문화의 배경과 관련된 맥락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겠죠. 자 8번에 담화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고려해야 조금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5번이 정답이죠. 자 9번 이모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너희 이모가 하는 식당이야? 라고 이모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럼 9번에 몇 번? 5번? 민주의 말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친근감 있는 상대. 우리 그때 다 이모라고 웬만하면 다 부르죠. 5번은 맞고요. 자 2번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 안 되지. 왜? 사전적 의미에는 뭐가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엄마의 동생, 엄마의 언니 이런 게 나와 있겠지. 진짜 이모.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친근감 있는 상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러 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있으면 얘들아 그 122쪽하고 123, 124, 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맞춰볼게. 1번에 자,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뭐라고 부르지? 창조성. 그러면 벌써 답 하나밖에 안 되네. 3번. 그죠? 자, 이번에 자의성을 보여주는 예시. 적절한 거 몇 번? 5번. 자, 그러면 1번은 뭐의 예시일까, 얘들아? 그렇지. 역사성. 2번은 사회성. 3번에 창조성이죠. 4번은 역사성.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3번에 기업과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 자, 누가 개를 개라 했냐고? 이건 모두의 약속이잖아. 그러면 언어의 2번 사회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이런 까닭으로 어린 무슨 의미랬지? 그치? 이때는 어리석다. 지금은 어여쁘다. 의미가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에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의미.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렇게 각각 바뀌게 되었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언어에 뭐라고 쓰면 돼요? 역사성. 그죠? 그다음에 5번. 자, 비가 온다, 동생이 온다, 학교에 비가 온다, 동생이 학교에서 온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 단어를 또 뭐도 만들 수 있지? 단어를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6번에
자, 버스 정류장에서 양심을 지키라는 건 뭘 지키라는 얘기지? 차례를 지키라. 그 다음에 공원 잔디밭에서 양심을 지키라는 건 잔디를 밟지 말아라. 정답? 일단 2번이죠. 양보랑 양심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7번에 위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잃어버린 거야. 잘한다 잘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정말 칭찬이야? 이거 비꼬는 거지. 단어법이잖아. 그죠? 근데 윤지는 뭐라고 했어?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네 라고 서희의 말을 잘못 받아들였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정답은 3번. 서희가 한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맞잖아.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돼. 정답 5번이죠. 여기도 어떻게 왔어의 올바른 대답은 뭐야 그럼? 우리 집에 웬일이야? 어떻게 왔어? 이러면 뭐라고 해? 이유를 말하면 되지. 그죠? 걸어왔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너 보고 싶어서 뭐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 되는데 걸어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 알아들었죠. 5번. 자, 그 다음 8번은 4번. 의도를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자, 마지막에 자, 오늘 목욕탕에 갔는데 뜨거운 물에 와서 아저씨가 시원하다고 했대. 그죠? 요거 외국인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명주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물의 온도가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고 가뿐해지는 느낌을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외국인과의 대화니까 무슨 맥락이에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나왔죠. 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자, 답 맞춰볼게. 1번. 자, 자의성이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가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라는 특성. 맞아요? 맞죠? 5. 자,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개인이 바꿀 수는 없죠. 그럼 사회성을 어기는 거니까요. 3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 생성, 변화되기도 한다. 역사성 맞고요. 창조성이란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는 특성 맞죠? 자, 제시된 예와 관련 있는 본질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예전에 산 강 그죠? 이르던 말이 매랑 가람인데 지금은 없어요. 소멸이죠. 그럼 뭐랑 어울려요? 디귿 역사성. 그 다음에 빵 맛있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리을 창조성. 텔레비전이란 말은 없었어 과거에. 근데 오늘날에 쓰이게 되었죠. 새로 생겼네요. 생성. 디귿 역사성. 오징어란 말은 오저거, 오즈거, 오징어, 오징어로 변화했대. 변하니까 디귿 역사성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거죠. 자, 한 사람이 신발을 시계로 바꿔서 불렀더니 의사소통이 안 됐대. 약속이죠, 사회. 그러면 니은. 아니, 기억이죠, 기억. 아니, 뭐야. 니은. 자, 미안.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 배 따위를 싣고 무리도록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 배. 똑같은 배인데 의미가 달라. 요는 자의성. 추워 더워 비바람 따위를 막고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 집, 하우스, 지하래. 이것도 기업과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자, 빈칸에 담아는 무엇을?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단위고요. 그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 맥락. 그리고 시간, 장소, 말하는 이, 듣는 이, 말하는 이, 의도, 목적은 상황, 맥락이고요. 그다음 사회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 가치, 신념, 사고방식, 언어 습관 등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죠. 5번. 자, 담화는 항상 같은 의미예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X. 맥락을 고려해야만 그죠? 그래서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요. 7번. 사회문화적 맥락은 상황 맥락과 달리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X죠. 왜? 상황 맥락도 영향을 미치니까. 자, 마지막 5분 남았어요의 의미. 그러면 시험 종료 직전에 감독관들이 학생한테는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죠? 답안지. 그죠? 디귿. 그 다음에 등교 시간이 가까운 시각에 엄마가 딸한테 5분 남았다라는 건 빨리 준비해라. 그 다음에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오늘 이 책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